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김진태도 5.18 막말 발언 때문에 사실상 아웃된 거잖아요. 정계 퇴진되는 사람인데 그거를 황상무를 물리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윤핵관은 황상무를 밀었던 게 명확하고요. 그러네. 그러니까 조은희 선거, 그다음에 김영선 선거, 김진태 선거 이게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예. 다 똑같네요. 안 되는 걸 다 밀고 들어간 거니까 윤핵관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미울 수밖에 없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선거 공천을 놓고 3번을 붙어봤는데 3번 다 진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김영선 때만 붙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야 이거는 경남 도지사 건도 붙은 거고 김진태 것도 붙은 거고 어라? 3월 9일 대선 때 치러진 서초갑도 붙었던 것 같네? 그리고 그런 의심을 가지고 봤는데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비공표 여론조사를. 그리고 지금 왜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냐면요. 예. 이제 언론이 그러면 오세훈도 하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럼 강혜경 씨가 막 찾아봐요. 기억도 어렴풋이 있겠지만 그럼 나오는 겁니다. 이제 박형준 부산시장도 한번 찾아볼 거고요. 뭐 그렇죠. 그게 있었다는 게 아니니까 박형준 예. 시장이 저 걸지 마세요. 뭐 다 여권의 주요 인사들은 다 찾아보는 단계로 갈 겁니다. 박형준, 홍준표 막 거론됐던 사람들은 언론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면 그동안 예. 공천 개입한 거 아니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거 아니냐, 명태균 씨가 장난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이제 의심 사례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대표였던 뭐 2022년도에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이전에 이제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뭐라고 하냐면은 뭐 여기는 뭐 예를 들면 경선을 했다. 뭐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아마 그런 얘기 할 건데 만약에 이게 영향이 미쳤다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조은희 의원 사례를 놓고 보면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경선을 했기 때문에 개입의 여지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사실상 이 항변의 어떤 근거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선을 하면 오히려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가 쓸 수 있는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경선이 아닌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나 이렇게 해서 윗선에서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김진태 지사나 이런 사례인 것이고 경선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하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요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사례를 여론조사 장난쳐가지고 그걸로 사전에 정리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결선 투표 안 가기만 하면은 51 플러스 5, 56% 때려가지고 이렇게 맞추는 방식으로 돌파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나 저러나 경선을 하든 안 하든 명태균 씨의 그림대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조은희 의원 사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경선을 했기 때문에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는 말은 소용이 없다. 여기 드러난다는 거죠. 지금 김진태 지사 얘기도 잠깐 했었잖아요. 황상무 수석은 시민사회 수석까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선 때 그 TV 토론 팀장 하고 준비했고요. 네. 그러는데 홍보수석 간다는 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선 끝나자마자 강원도지사 저 갈 거예요. 그러면서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대선 때 뭐 1등 공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든 공을 쌓아가지고 강원도지사로 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진태는 국회의원까지 다 한 사람이 사실 뭐 강원도에 그렇게 강원도에서 검사 생활을 하긴 했지만 네. 뿌리가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같이 갔어. 근데 황상무 수석 단수 공천 받았는데 결국 밀어내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황상무 수석이 거기서 팽당한 게 아니라 다시 시민사회 속으로 복귀를 해. 그렇지. 그러면은 대통령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이 없는 사람도 아닌데 그 황상무를 밀어낼 정도의 파워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김진태 이런 얘기가 녹취록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 팽 당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대선 때부터 홍준표, 서울시장, 또 대표 나경원, 안철수, 황상무 이 사람들은 왜 조용한 거죠? 아니면 오히려 또 옹호를 해. 이게 지금 당이 완전히 이게 모든 게 밝혀지면 붕괴하겠구나. 이 당은 없어져 버리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위기의식의 발로인가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뭐 예. 기본적으로 보수 정치인들이 좀 발동이 늦게 걸리는 것 같아요. 복잡한 거 싫어. 나 그냥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분들이 다 그나마 지금 비빌 언덕은 있는 거예요. 홍준표 그래? 예. 대구시장, 나경원 의원 됐죠. 의원 됐네. 안철수 의원이잖아요. 의원 아직도 의원이네. 그래서 그러네요. 저는 이해운
또는 전희경 이런 분들은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자료 내기 전에 예. 그 누군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예. 입장을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당시에 말이 너무 많았는데 국민의힘 측에 네. 그때 경쟁했던 분들 중에 한 명을 접촉을 했고 그분께 당연히 이제 물어봤고 그때 이미 말이 많았다. 아니 사실은 이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조윤선이랑 뭐 이렇게 조윤선 그 수석이랑 뭐 이렇게 너무 이 서초에 대한 애증이 있을 것 같아. 본인은 계속 될 뻔하다가 뭔가 이제 박근혜 측근 그 다음에 무슨 김건희 측근한테 밀려난 거잖아요. 네. 본인 생각으로는 아마 그렇게 그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저도 이혜원 의원이랑 자주 인터뷰 해봤습니다만 그 양말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네. 전희경 전 의원이 제일 억울한 수밖에 없는 게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그 당협위원장까지는 갔고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를 돌려본 게 명태균 씨 거밖에 안 찾아져요. 다른 조사가 없어요. 보도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 근데 명태균 씨 조사해 보면 조은이 48% 나와요. 과반 안 되잖아요. 2등이 전희경이에요. 20%대 나와요. 그럼 결선에서 붙으면 이제 합종 연행 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48% 나왔던 사람이 56%를 받아버리니까 2등이었는데 기회를 그렇지. 잃어버린 거지. 1대1에 올라간다면 아마 제가 볼 땐 전희경이 올라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 아니 전희경 의원이 무슨 서초갑에 연고가 있다고 글로 가요. 그러니까 다 의아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그 지역구에 9년을 살았거든요. 9년을 서초갑에. 전 지금도 살고 예, 있어요. 9년을 살았는데 알지. 전희경 나와서 어디서 나와? 그렇게 주민들이 좋아하는 아니, 스타일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아니라 갑자기 네. 튀어들어왔다니까. 네. 갑자기 다 당협위원장으로 좋아하는 들어가고. 스타일은 아니야. 서초갑 주민들이 네.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이혜원 전희경. 의원은 이제 네. 거기서 의원을 했던 분이니까 그렇죠. 그렇고 네. 다른 분들은 다 그렇죠. 모인 정의용 의원 뭐 수원 갔다가 중랑 그렇죠. 갔다가 여러 군데를 돌다가 오길 갔길래 왜 저기로 간다고 그랬을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혜훈 전 의원은 나름대로 또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얘기를 안 할 수도 있다. 네. 네. 얘기를 했나요 혹시? 아니 공개적으로 나온 거는 표정이. 어느 분도 말씀 안 하시고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이혜훈 전 의원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게 네. 지난번에 총선에서 중성동굴로 갔잖아요. 중성동굴에 가서 그렇지. 하태경 전 의원하고 경선을 했는데 아. 하태경 전 의원이 이겼습니다. 이혜훈 전 의원이. 근데 그 당시에 하태경 전 의원이 이상하다. 내가 진리가 없다. 이렇게 진 것은 이상하다. 라면서 불복을 해서 뭐 기자회견 비슷하게 하고 그랬어요. 이 결과가 이상하다. 하태경 의원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왜 저렇게까지 하나? 맞아요. 졌으면 정정당당하게 경선에서 졌으면은 아. 그 승복을 해야지. 그래서 평론가니까 방송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경선이라는 게 물론 이제 그 경선이라는 게 꼭 뭐 정정당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여러 조직 대 조직으로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니까 경선은. 그렇죠. 이게 조직 대 조직의 게임이기 때문에 뭐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경선을 치렀으면은 이게 후과를 남기지 않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뉴스 보면서 느끼는 거는 혹시 뭐 꼭 명태균 씨만 이런 수쓰라는 법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혹시 그런데 그러면 하태경 전 의원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나? 근데 다른 또 좋은 자리 가셨지 그분. 가셨지 않습니까? 또 그거 그분은? 한 그러니까 2, 3억 주는 자리에. 왜 이런 연쇄적인 일이 일어나는가? 이혜원 전 의원은 서초에 있어야 되는데 중성동굴로 가서 왜 거기서 상대 후보가 반발하는 방식으로 경선에서 이기고 그리고 반발하던 상대 후보는 또 무슨 배려를 받아서 좋은 자리에 가고 이혜원 전 의원은 그리고 나서 이제 본선에서 박성준 의원한테 져가지고 이제 지금 이러고 있는 건데 그러네. 그 이제 얘기를 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혼자만의 생각이 좀 있네요 지금. 아니요 지금 그 사실은 조금 저도 그냥 풍문처럼 들은 얘기인데 민주당 호남 쪽에서 이 여론조사를 하면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 조선일보가 그걸 들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돌았었어요. 그건 뭐 근데 이게 이제 그거는 조선 얘기가 조선 아직도 보도 안 하는 거 보면은 뭐 지구 언젠가 보도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뭐 내부 제보를 받아서 텔레그램에 뭐 메시지 오고 한 걸 증거를 뭐 조선일보가 갖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조선일보가 깐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거고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했는가 이게 이제 여기 힌트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와서 명태균이 창원에 그러니까 지역계에 있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전국구 스타가 됐고 의원들이나 사람들이 다 나래비로 줄을 선 거잖아요.
거기 가서 줄 대면 나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막 의원들이든 뭐 사람들이 가서 막 도와달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도와줬다고 얘기를 하고 이 소문 빠른 동네에서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명태균이 돌리는 수법이나 방법들을 알았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 지금 이 당사자들은 다 알았던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어떤 방식으로든 경선을 붙일 때 비슷한 일들을 계속하면서 숫자를 만들어 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걸 증거를 누군가가 갖고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돌았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하거든요. 하태경 의원이 그 당시에 뭔가 문제 제기를 했다면 이런 수법을 알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명태균 노출에 나오잖아요. 이거는 하태경 들고 나갈 거니까 이렇게 해갖고 줘라. 그때가 1차 경선 끝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토론회 나가기 전에 들려준 것으로 추정돼요. 근데 아무튼 하태경이 언급됐고 하태경한테 명태균이 자기는 조사 결과를 주겠다는 거였거든요. 대선 후보 경선 때. 근데 우리 언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태경 의원한테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를 하니까 그 생각이 났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